금리 내리면 이제 집값 다시 오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금리보다 더 강한 변수가 있습니다. 더 강한 변수가 뭐죠? 바로 대출 규제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는 시장이 아닙니다. 집 살 돈 난 막힌 시장입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도 급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식입니다. 오늘은 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보다 대출 규제가 더 중요한지, 그리고 왜 정부가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주식과 금융시장 쪽으로 분산시키려 하는지, 또 실제로 강남과 주요 도시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볼 때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만으로는 시장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금리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화량, 대출 가능성, 정책 방향,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이 함께 작동합니다. 저는 특히 부동산 가격에서 양적 완화에 가까운 유동성 확대와 통화량 증가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한국이 미국처럼 전형적인 의미의 대규모 양적 완화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의 초저금리 환경,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통화량 증가는 결국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시중에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갈 곳을 찾다가 상당 부분 부동산으로 몰렸습니다. 예금 금리는 낮았고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가계는 원래부터 부동산 선호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예전처럼 쉽게 부동산 대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스 DSR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현재 금리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까지 가정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기준금리가 조금 내려가더라도 실제로 사람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는 있지만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대출은 충분히 나오지 않는 시장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유동성이 풀리면 부동산으로 바로 흘러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그 흐름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 방향을 보면 부동산으로만 자금이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그 자금이 주식, ETF, 펀드, ISA, 연금 같은 금융시장으로도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업 밸류업 관련 흐름, 개인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유동성을 완전히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동성이 부동산 한 곳으로만 몰리지 않게 물길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 서울은 결국 다시 오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은 전면 상승도 아니고 전면 폭락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줄고 매수자는 관망하고 일부 급매물이 나오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장에 가깝습니다. 실거래가 흐름을 보면 서울 핵심지에서도 같은 단지 안에서 신고가와 저가 거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동, 좋은 층, 선호도가 높은 물건은 버팁니다. 하지만 매도 사정이 있거나 매수세가 약한 물건은 직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지역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와 대출이 필요한 갈아타기 수요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필요한 매수자는 DSR과 금융 규제에 막혀서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호가는 유지되는데 거래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거래가 줄어들면 일부 매도자는 결국 가격을 낮춰서 팔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급매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즉 강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강남은 급락보다는 선별적 조정과 거래 양극화가 먼저 나타나는 시장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지방 주요 도시들은 상황이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대구, 부산 일부, 대전 일부, 세종 같은 지역은 공급 부담이나 수요 둔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서울보다 더 빠르게 가격 조정 압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지역들은 단순히 금리 문제만이 아니라 인구 흐름, 일자리, 공급량, 미분양 부담까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대출 규제의 충격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을 볼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해석은 이것입니다. 금리만 내리면 집값은 다시 무조건 오른다. 이 판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핵심은 기준금리 자체보다 실제로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정부가 가계부채를 얼마나 강하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시중 유동성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금리보다 대출 규제가 더 강하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 규제는 가격을 한 번에 무너뜨리기보다는 먼저 거래량을 줄이고 그 다음 급매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지역별 양극화를 더 크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금리가 얼마나 내릴까가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실제로 얼마나 열릴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기준금리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대출 규제와 유동성의 흐름이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식에서는 경제, 교육, 부동산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